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열화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앞번에 한번 열화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화가 어떤 거라는 거는 아시는데, 이제 열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쉽게 말을 하면 열화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화상입니다. 화상. 즉 그러면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일단 화상부에 열을 식혀야 됩니다. 내려줘야 더 이상 거기 속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열화를 입었을 때 이 열이 그대로 그 상태에서 놔두면 계속 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목대, 뿌리까지 다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열화 현상이 생기면 그늘진, 통풍 잘 때는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면 킵장이나 집 안에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데 왜 열화가 생기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자, 쉽게 말을 하면 오히려 노지에서 있으면 열화가 덜 생긴다고 했죠. 화상은 많이 입지만 열화는 덜 생긴다고 한 게, 왜냐하면 하우스나 집 안은 쉽게 말하면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기 때문에 공기나 습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외부 온도는 30도, 32도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우스 안이나 그 다음에 집안 베란다에서 온도를 보시면 보통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 원인이 쉽게 말하면 열기가 지붕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차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습도 함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가 오히려 35도, 40도 올라갔을 때는 온도만 올라간다는 거죠. 열기가 없이 빠져버리니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우스 또는 집 안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직사광선을 피해서 열은 덜하지만 직사광선 때문에 쌍키는 것이 아니라 이 습하고 온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쌈키는 거예요. 쌈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이런 하우스 같은 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면, 저희 지금 매장에 보시면 지붕에 1차로 차광이 되어 있습니다. 50%짜리, 55%짜리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여기도 지금 차광을 했습니다. 여기도 55%짜리 똑같이 55%짜리를 차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햇빛 들어오는 게 틀리죠. 요 안쪽으로는 지금 햇빛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쪽은 지금 그늘이 좀 많이 져 있죠. 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매장 안에는 55%짜리 한 겹입니다. 한 겹. 그리고 앞쪽은 55%짜리를 두 겹을 쳤어요. 제가 장마가 끝나고 불볕대기가 시작하면서 열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매장 앞에 부분, 그리고 뒤에 노지 있는 부분에 지붕을 씌운 데가 있어요. 그 부분 두 군데는 55%짜리를 한 번을 쳤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겹을 더 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앞에는 두 겹을 치고 안에는 한 겹을 그대로 놔뒀느냐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지붕이에요. 지붕. 지금 여기 지붕은 높이가
6m 정도 됩니다. 높이가 6m. 그런데 앞에 부분은 문 있는 부분에 하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가 한 3m 또는 3m 50인데 이게 아로가 있기 때문에 끝에 부분은 지금 채 2m가 되지 않아요. 제 키보다 낮기 때문에 제 키 높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키가 185니까 이 지붕의 높이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그러면 6m짜리에 길이가 지금 15m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또 환풍기도 돼 있고 사방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열기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부분은 높이도 낮으면서 폭이 좁죠. 지금 폭이 약 3m, 높이가 3m,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폭이 지금 한 2m 정도 채 안 되는 정도의 낮으면서 좁다는 거죠. 즉 열기가 많이 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 앞부분, 앞에 부분, 그리고 저 뒤에 부분, 뒤에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붕 높이가 제 머리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한 2m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붕의 높이가. 물론 사방은 오픈이 되어 있지만 장마가 온다고 해서 지붕에 비닐을 씌웠는데 생각보다 비는 오지 않고 불볕더위가 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은 많이 열화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55%짜리 한 겹만 쳤을 때는 열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부분, 노지에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55%짜리를 두 겹을 쳤고 좀 전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낮은 부분에 있는 거를 한 겹을 더 쳤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 겹일 때와 두 겹일 때의 열화 현상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열화 현상이 있긴 있지만 심하게 밑이 물름이 올 정도의 열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끝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매다이를 중간중간에 보면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열화 현상 때문에 뽑아낸 애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열화는 온도에 의해서, 온도와 습에 의해서 삶기는 거기 때문에 집 안이 아무리 높아봐야 3m가 채 안 됩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만 높아야 3m죠. 또한 베란다의 폭이 넓어야 2m. 이 좁은 공간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 옥상이나 뭐 이런 마당 이런 데서 하우스를 하다 보면 하우스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낮고 작기 때문에 그늘막을 해도 열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불볕더위가 심하고 물론 저 위에 지방은 중간에 한두 번 비가 왔다고 하지만 지금 남부 지방은 거의 비가 안 왔어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매일 평균 온도가 이 하우스 안이 40도에 육박을 해요. 거기에 이게 오픈이 되지를 않으면 흙 속에 있는 습이 같이 증발을 하면서 찬다는 거죠. 지붕에 위에 부분에 습이 머물면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화가 났을 때, 열화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늘진 곳에 두시고 주위에 그늘진 곳이 없다면 차광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베란다 같은 데에서는 주로 보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계단식 다이를 많이 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열화가 오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다이 밑으로 넣어서 스스로 온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열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회복도 빨라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관리를 하신다면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열화를 생기지도 않을 거고 또 열화로 인해 가지고 죽어나가는 애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무름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름 원인 또한 이런 섭이 빠져나가서 오픈이 돼서 빠져나가 버리면 무름 또한 들어오는데, 이게 섭이 계속 차갖고 있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균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름병, 열화 이런 것들도 일단 통풍이 잘 되고 온도를 떨어뜨려주면 현상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열화에 대해서 대처 방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강을 한번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올해처럼 이렇게 날이 상당히 더울 때는 가능하면 이중으로 차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식물들이 열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셔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8월 초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더위가 빨리 끝나도 8월 말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식물들에게는. 그러니까 꼭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차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붕의 열을 뽑아낼 수 있는 환기시설, 그런 대처를 미리 해주신다면 식물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열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